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여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경제지표가 특별한 것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에 주목하는 모습도 좀 있었고요. 자, 시장에서는 여전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일단은 방향성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모습인데요. 자, 상승을 계속했었던 부분 이후에 뭐 단기적 조정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움직임을 만들어 가려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양들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특히 NFT, 이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것, 요것만 갖다 붙이면 주가가 테마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핫한 테마, 가장 핫한 트렌드가 바로 이 NFT 테마인데요. 자, 게임주들 도대체 뭐길래 이 NFT를 달고서 훨훨 날아가고 있는지, 또 게임주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가 광군절이었습니다. 광군제. 지금은 광군제란 말이 없어지고 쌍10일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자, 알리바바가 이 쌍10일의 매출이 무려 100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상 최대 매출을 찍었지만 성장성이 좀 둔화됐다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되면서 지금 상황은 그렇게까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이 크지 않을 뿐이지 내부적인 어떤 성장이라든지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좀 짠하고 올라졌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혼조막감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혼조 양상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괜찮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줄어들 테고요.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겠죠. 빌미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 흐름으로 좀 답답하게 만들어져야지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제 관심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는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돼서 우리 시장의 거래 대금이 조금 늘어나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8%로 약 보합세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55%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보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 신고가 나온 이후에 지금 두 차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혼조 양상으로 들어가는 모습.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횡보 흐름에서도 긍정적 기조는 계속 이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간다는 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망세가 좀 나오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아래든 위든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해버리게 되는 거, 조금 답답하게 구는 거, 이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우지수는 보합 출발했다가 하락 마감이 된 거고요. 나스닥도 상승 출발했다가 그냥 그대로 마무리가 좀 된 겁니다. 근데 뭐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기 때문에 뭐 내용 같은 경우 들여다볼 필요도 없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분위기가 잘 마무리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 뭐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해야 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기업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디즈니의 주가가 일단은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으로 진행이 좀 됐었고요. 구독자 수도 예상치를 밑돌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디즈니가 이제 넷플릭스를 잡으려고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사실 이제 이 기업의 어떤 그 시장 진입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요, 먼저 진입해 있는 상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후발주자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선발주자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진입 장벽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되면은 이제 너도 나도
같이 뛰어들면서 이제 큰 테마가 형성되기도 하죠. 지금 디즈니가 그런 부분들을 두들기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그 시장의 어떤 진입, 그 다음에 이 시청자들에게 또는 소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며칠간 50억 달러 가량의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타났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일단은 주식을 팔겠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장중에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장중에 12% 정도 상승했지만 장 마감에서는 거의 한 20% 상승해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가 테슬라의 어떤 대항마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리비안이 상장하고 나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썩 좋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리비안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다시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자, 상장 이후에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기업들 보면은 뭐 실적이 조금 안 좋았다 해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실적이 좋았다 그래서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팩트셋이라는 그 조사단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S&P 500 지수에 상장된 81%의 기업이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다. 즉 81%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이 나쁜 기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좋게 발표했다. 이것은 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적 또는 이제 경기 상황, 이런 부분들은 항상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뭐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을 살펴봤는데, 역시 그냥 덩어리만 보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시장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의 이슈를 소화하고 있지만 이것이 당장 연준의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을 예상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통과해 나가는, 그러니까 즉 그런 재료 속에서 지금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을 어떻게 하더라도 간에 지금 연준의 정책은 따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도 모두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네, 하지만 수치가 높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놀랄 것도 아니고, 또 연준이 그것 때문에 궤도를 바꿀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높게 나와서 시장에 어떤 정도 적용을 자꾸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뭐 통화정책을 다시 뭐 더 빨리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라 예상대로, 예정대로 그냥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어쨌든지 간에 연준은 원래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거리를 안고는 있지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고 분기 실적은 델타 변이와 공급망 차질에도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는 우려감이 있겠지만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좋은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거리를 안고 살 필요가 없고요, 현재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만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현재 국내 증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일단 지옥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조금만 더 앞쪽을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거리를 끄집어 와가지고 뭐 너무 조금 먼 미래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멀지도 않겠지만은 내년도에 있을 일을 벌써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런 정부 당국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을 굳이 먼저 해야 될 이유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분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도 비슷한 영향을 보일 것 같아요. 다만 오늘은
주말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침에 잔잔한 출발 이후에 주가가 서서히 상승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침에 만약에 떠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하락해서 시작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장중에 변동성이 제법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락해서 출발해가지고 상승으로 마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시장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더 좋게 나타나서 갭상승한 이후에 빵 치고 나가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막 갭상승 뚫고 넘어갈 만한 그런 희마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 형태이지만 잘 한번 소화해서 또 외국인의 수급에 한번 기대를 좀 걸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두 번째 상황 보시면 이제 게임주 이야기. 요즘에 게임주 이야기 안 하면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NFT라는 이 대체 불가 토큰, 요게 이제 나타나면서 게임주들이 아주 그냥 엄청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NC소프트가 상한가 치기도 했었고요. 물론 상한가 물량이 매도가 많아가지고 그다지 그렇게 썩 오늘 주가 상황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차익 매물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NC소프트가 상한가를 쳐버리니까 관련 종목군들, 뭐 NFT 해가지고 또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지금 NC소프트가 NFT를 적용하는 게임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예성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테마를 형성했었던 기업들조차도 다 같이 그냥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가 아직까지 게임주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명실상부한 게임주의 대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 춘추전국 시대로 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리니지가 계속해서 1등을 차지하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희석이 되면서 다른 기업들도 진출이 되고 또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NC소프트가 계속해서 1등으로 군림할 수는 없을 겁니다. NFT에 대한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출시 계획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과금 체계를 손보겠다 등등을 하지만 이게 떠나간 민심을 잡기에는 상당한 부족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 일단 주가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올라가는 상황들을 잘 이용하고 잘 분석하셔가지고 현명한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어쨌건 이 NFT라는 것은요, 예술품, 부동산, 디지털 콘텐츠 이런 고유의 자산에 고유의 값을 매긴 그런 디지털 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 많이 하죠. 또 노래, 그다음에 누가 보니까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있는 그런 그림 이런 것들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역, 그 다음에 원작자 이런 거 다 포함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저는 자산적인 가치 이런 부분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근데 혹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실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지에 있는 그런 엄청난 칼, 이런 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매기고 그것을 사고 팔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세상이 이제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등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술을 이용한 부분들이 이제 이 블록체인과 연결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이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악화가 됐고요. 또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를 적용한 게임을 출시하겠다. 이 소식 한 방으로 지금 상한가를 기록한 거거든요. 상한가 기록했다고 해서 다 좋아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네. 일단은 너무 좀 과도한 상승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NC소프트가 지금은 일단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지적재산권, 이게 리니지라는 그 포인트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NC소프트가 저렇게 NFT를 적용한 게임을 만들어낸다, 또는 리니지나 이런 데 적용시킨다 그러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게임빌, 웹젠, 네오위즈 이런 것들도 모두 다 NFT에 진출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NFT 전목 대표 사례는 위메이드. 그래서 이 위메이드가 지금 대장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하나의 역할이 됐고요. 지금 게임주들이 잘 나가게 된 배경, 그 시작은 위메이드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메이드가 일단은 현재 대장주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테마, 자, 일단 이 테마가 당분간은 이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뭐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게임들의 추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매도하거나 탈락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일단은 계속 들고 가시는 포인트는 괜찮아요. 그 대신에 추세가 꺾이면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요. NC소프트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면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한데 상한가 잔량을 봐서는 그다지 우호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뭐 예외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한가,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NC소프트 상한가 딱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알아보도록 합니다. 알리바바가 쌍10일, 즉 11월 11일입니다. 이 쌍10일에 100조 원의 매출을 찍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세가 꺾였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장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네, 일단은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요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중국에서 규제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마윈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많이 삐쩍 말라 있었던 그런 사진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중국이 최근에 IT 산업, 이 규제 이런 쪽으로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옥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시진핑이 드디어 이제 장기 집권에 그런 그 틀을 다 마련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보면은 중국의 이제 행사와 함께, 정치적 행사와 함께 같이 이 10일절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그 부담감도 상당히 가졌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면은 그 뭔가 그 보도가 되는 부분들이 축소가 되려고 하고 있고요. 좀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축제이고 행사이기 때문에 뭔가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진행이 돼야 됐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몸을 사리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마케팅의 규모가 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어떤 그 크게 드러나가지고 막 밝혀진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정부는 이제 허튼 짓 하지 마라, 걸리면 니들 다 죽는다, 이런 식의 어떤 으름장을 놨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100조 원대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거래액을 세웠다라는 거,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근데 뭐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성장률이 좀 떨어졌다. 이게 전년도 같은 때 이제 4천억 위안 정도 나왔었죠. 4,600억인가요? 그 정도 위안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5,400억 위안.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2,000억대 위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대는 거의 한 85% 정도 성장했는데, 올해는 한 8%밖에 성장 못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건데요. 100조 원이라는 거, 이 규모, 즉, 이 시장의 규모는, 이 매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성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100% 성장을 만약에 이뤄냈어야 됐다라고 본다면, 지금 200조 원 정도를 벌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이게 생각해보세요. 2천억 위안을 4천억 위안으로, 4천억 위안에서 5천, 지금 400억 위안으로, 이 정도 뛰었다 그러면은 그다지 나쁜 성장성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성장의 포인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성장했다. 이거 적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성장세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일단은 그래서 이 쌍10절, 쌍10절에 대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 시장 감독 총국이라고 하죠. 중국의 뭐라 그럴까, 쇼핑몰 관련한 그런 온라인 플랫폼 관련자들 불러놓고 좀 으름장을 놓기도 좀 했었고요. 법규 위반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마케팅을 약간 과장 광고한다거나 또는 원래 이제
그 가격을 좀 부풀려 가지고 이제 할인하는 것처럼 해서 원래 가격에 팔아먹는 이런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이게 사실 이제 이런 그 과장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이제 축제 기간에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 부분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네. 뭐 소비에 대한 어떤 패턴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규제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장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단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위축되는 모습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당히 많은 구매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실시간으로다가 얼마 됐습니다, 얼마 돌파 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냥 초반에 뭐 애플이라든지 어디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뭐 매출이 얼마 달성했습니다 이런 얘기 있었고 실시간으로 얼마가 갱신됐다 이런 얘기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마감하기 바로 전에 이제 100조 원 정도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한 그 왕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라이브 방송을 통한 그런 쇼핑 호스트들 이런 애들이 이제 이 물건을 판매한 것만 이제 뭐 3조 원대라고 하던가요? 네, 두 사람이서 3조 원대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인터넷의 시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어떤 쇼핑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외부적으로 돌아다니는 부분보다도 온라인으로 뭐 코로나 시대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정착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일시적인 장애 현상도 좀 있었고요. 그죠? 접속 장애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좀 있었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예년과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밖으로 보여지는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은 느낌이지 전체적으로 큰 느낌은 다르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쇼핑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연말 쇼핑 시즌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일단 광고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쇼핑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런 기업 실적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쇼핑이 꼭 옷만 보는 게 아니라요. 뭐 프라이팬부터 시작해서 뭐 IT 뭐 전체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전체적인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구간이 바로 이 연말 쇼핑 시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기대감 풀어보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드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혼조세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특별하게 경제지표가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 실적들 봤는데 기업들 실적도 다 좋게 나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게임주들이 신나게 잘 달리고 있는데요. NFT라는 이 대체불가 토큰, 이 테마가 형성되면서 난리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유 자산, 뭐 곧 대체가 안 되는 디지털 자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여기에 수혜를 많이 입을 것이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웹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NFT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디지털 세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구는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 제품을 팔아먹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 테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쌍11, 옛날엔 광군제, 지금은 이제 광군제 말고 쌍11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쇼핑 시즌에서 매출이 100조 원을 찍었다. 성장성은 조금 둔화됐다고 하지만 이미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핑 시즌의 어떤 서막을 일단 알렸기 때문에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더 많이 증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나. 소비가 점점 살아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투자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역사가 반복하듯 투기를 좇는 시류도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돈을 버는 원칙은 늘 똑같다. 제가 가끔씩 강조해드리는 말 중에 하나예요. 뭐 종목이 뭐 많이 올라가고 또는 세상이 변하고 뭐 주가가 떨어지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주식은 따로 있습니다. 돈을 버는 주식은 그 항상 똑같은 위치, 즉 종목의 이름과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 달라질 뿐이지
항상 똑같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잘 기억하세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조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급등하기 전에 거의 비슷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급등주 중에서는 뉴스를 통해서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모든 상승하는 주식을 다 우리가 매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만 대응하시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주말장이니까 약간 변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성공투자 잘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올라가도 됐잖아요. 그죠? 네. 이제는 조금 주가 상승 쪽에, 이 주가의 저점 쪽에 관심들을 더 많이 갖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